권영주의 카조타. (2014) 권영주의 카조타 연말 특집. 자자자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자유로운 자동차 수다. 2014년 연말을 맞아서 저희가 그동안 못한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라디오 시승기 뒷이야기를 자유롭게 수다만 떠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이 권영주 카조타의 가장 인기 있는 코너 라디오 시승기 연말 특집 자자자 카데카의 두 거목 나오셨습니다. 우리 로드 테스트 길거리 시험 김기범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기범입니다. 우리 오토타임스 자동차 시대 지금은 자동차 시대 박진우 기자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진우 기자입니다. 두 분만 왜 나왔냐면 그 연말 특집이에요. 네. 2014년 이제 끝나갑니다. 네네. 특히 김기범 기자 이 코너 처음에 맡아가지고 인기 코너 만들어줬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박 났어요.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요. 네. 박진우 기자도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위로를 해드리고 네네. 그동안 방송에 담지 못했던 우리 뒷이야기 한번 시원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네. 차 시승차 협조 받는데 누가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 누가 잘해주더라. 이런 거 합시다. 해놓고 솔직히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솔직히 말해줘야 됩니다. 사실 청취자분들은 차 안에서 따뜻하게 히터 틀어놓고 들으시지만 네. 제가 그 현장에서 녹음하고 실제로 그 호흡 맞추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 어려워.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더울 때 여름에 시작했는데 네. 매미 매미 소리 매미 소리 장난 아니야. 완전 오랜만에 하면 너무 네. 들었는데 와 매미 소리 나 매미 소리가 머블러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나무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래, 그늘을 피해서. 맞아. 네, 그늘에서 했으면 매미가 울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비 오는 날 빗소리 빗소리 또 주변 차들 통행량이 있으면은 차 소리. 그렇군요. 생각 같지가 않더라고요. 역시 그 18대를 나름대로 해본 그런 유 경험자로서 네. 정말 가슴에 와닿는 얘기들을 쏙쏙 뽑아내요. 네. 우리 박준우 기자 이제 4대 했잖아요. 추울 때 네, 했어. 저는 딱 추울 때 들어와가지고 엄청 고생 많이 했는데요. 손이 시려 발이 시려 꽁. 이게 바람 소리가 마치 그때 바람 소리 그 바람 장난 아니대요. 네, 상당히 많이 불어닥쳐가지고 곤욕을 치렀고요. 또 최근에는 시승 장소를 택했던 곳이 한류 기념 사업을 하는 곳이어서 그 별의 소리 그대라는 아주 인기 드라마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주제곡이 한 3시간 정도 계속 연속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동차 옵션에 따라서 시승기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평가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시승차를 원하는 옵션으로 구성된 차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 차라는 거는 종합적으로 가격 대비 여러 옵션 장비를 평가해야 되는데 예전에 마칸하고 SQ5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판매 가격 기본 가격은 마칸이 더 싼데 시승차는 훨씬 더 비싼 차가 나왔거든요. 옵션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SQ5보다 거의 한 3천만 원 이상 비싼 차가 나와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본 가격만 갖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청취자분들이 이게 옵션이 똑같은 거 동일 차종에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이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자동차 특별 전문 미디어 심지어 유력 있는 일간지 방송사 다 동틀어가지고 그렇게 맞추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개인들이 차를 빌려주는 게 아니고 또 개인들의 차를 빌려서 쓸 수도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사가 제공하는 차를 동일한 옵션에 동일한 수준으로 맞춘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또 제조사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옵션을 그렇죠. 좋은 거 주려고 하는 거죠. 좋은 거 주려고 하니까. 박준우 기자도 좋은 거 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한 4대만 시승을 했는데 4대 보니까 좋은 거만 했더만. 네. 근데 이제 최대한 그러니까 어떤 공통점을 맞춰놓고 가는 게 뭐냐면 이제 엔진 배기량이라든지 연비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을 맞추고 그 옵션 같은 부분이 이제 차이가 난다 하면 시승기에서는 좀 생략하는 부분으로. 그래요. 왜냐면 그걸 아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생략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뿌듯한 적이 있었죠. 이거 해가지고 내 이 소비자들한테 진짜 이런 정보를 준 내 자신이 정말 자랑스럽다. 네네. 없었어요? 아니 있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얘기 보시라고요. 과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진실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었고 또 반대로 과소평가된 차에
정말 매력을 짚어줄 때 그 주변에서 라디오를 듣고 알게 됐다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뿌듯하죠. 그리고 그거 짚어줘서 얘기해주면 네. 그 차 빌려준 홍보 담당자는 좋아했겠네. 네 과소평가된 부분을 짚어준 데는 좋아하고 그 반대 경우는 반대 연락이 경우에는 없어요. 연락이 없고 조용합니다. 정말 일희일비 네. 달삼 쓰bet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렇죠. 자, 우리 박준호 기자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뭐 저는 뭐 이제 뭐 2회 나가긴 했는데요. 그 항상 이제 막 좀 핫한 차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이제 반응들이 네. 좀 폭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했던 그 2008과 QM3 같은 아, 경우는 아주 라이벌이었어요. 네, 굉장히 네. 뭐 반응 뜨거웠고요. 네, 뭐 라이벌이었어요. 지인들이 뭐 이 문자로 그리고 전화로 계속 이게 진짜냐 어땠냐 차 좋냐 나 사야 되는데 뭐 소개시켜줄 수 없냐 뭐 이런 연락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우리 짝꿍들이 자동차 시승 코너가 이제 처음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뭐 미숙한 점도 있었고 네. 뭐 솔직히 불안한 면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네네. 김정인 리포터도 자동차 시승기를 진행한 적이 없고 그렇죠. 저는 라디오 녹음을 현장을 네, 해본 해본 적이 적이 없어갖고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했는데 그런 몇 시간 시행착오를 했어요? 몇 겪어서 시간 한 거예요, 그거? 와 그때 거의 한 대당 2시간 이상 녹음을 그러니까 했었고 방송은 뭐 한 네. 30분 나갔지만 그렇죠. 실제로 2대 가지고 녹음한 건 2시간, 3시간 한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했었죠. 그것도 매미 소리 피해가면서. 매미소리 피해가면서. 나중에 이제 고성차를 리포터들이 몰아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때는 옆에서 계속 겁을 줍니다. 제가 일부러. 아, 그렇지. 거울 팍팍. 정말 조심해야 이거 된다. 살짝 밟으면 네. 튀어나가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럼 막 천천히 이제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 저 박진우 기자는 어땠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김정일 리포터가 경험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 몇 대 타보고 경험한 거야? 그렇죠. 네. 일단은 뭐 저로서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졌고요. 근데 이 김정일 리포터 상당히 이 질문 같은 것들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좀 그거를 갑자기 생각해내느라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고. 아니 우리 저기 나온 김에 네. 우리 저 뒷담 한번 합시다. 네. 자, 리포터 긴급 리포터 월드컵. 자, 김정일 리포터가 낫다. 정예은 리포터가 낫다. 자, 김부겸 기자는 누구를 고릅니까? 점수 김정일 대 정예은 몇 대 몇? 이거 굉장히 저는 곤란한데 두 사람하고 다 진행을 해본 사람 그러니까. 입장에서 뭐 아무래도 지금 그 나중에 일장일단 있으니까 있습니다. 일장일단. 일장일단은 일장일단이 얘기. 알겠습니다. 그 김정인 리포터는 어차피 저기 박진우 기자가 얘기를 할 테니까 정현 리포터 얘기만 할게요. 정현 리포터는 일단 장점은 방송인이에요. 방송인이죠. 네. 마이크 키면은 사람이 달라집니다. 표정 달라지고 목소리 완전 달라지고. 목소리 달라지고 굉장히 활기차지고 단점은 그 취향이 좀 뭐라고 하지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이쁜 차만 좋아해. 시작하기 전에 이미 승부가 정해져 있어요. 이쁘면 좋아. 이쁘면 그때 이쁘면. 그랜저 할 때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딱 봐서 이 차 이쁘네. 그럼 이미 끝난 거야. 꽂히면은 그냥 그것만 끝난 거야. 뒤도 안 들어봐요,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저 박진우 기자는요. 김정일 리포터는 이 카리스마가 장난 아닙니다. 왜냐면 이분이 이 YTN에서 이 교통 정보 전해주시는 그 방송만 들어도 이 목소리에 카리스마 느껴지는데 실제로 뭐 질문 던지시는거나 네. 뭐 제가 놓친 부분을 찝어내는 실력이 아주 상당하세요. 그렇군요. 게다가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죠. 네. 두 분 다 미모가 있어요. 뭐 출중해요. 제가 이제 길게 보고 아. 장점만 여기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는 단점도 말했는데 아치인데. 약치네요. 그렇죠. 약잖아요 지금. 뭐 군생활 뭐 길게 본 거 아니면 알겠습니다. 야, 실드 치는데. 네. 자, 오늘의 일부 하이라이트.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 차는 생각보다 너무 과장됐다. 이것은 잘못 소개됐다. 그때 내가 얘기해놓고 왜 이랬지? 그런 게 있어요? 이경기죠? 있습니다. 뭐요? 그 제가 나중에 다시 보게 하다가 깜짝 놀랐는데요. 네. 그 RS5였어요. 포르쉐 아이고. 911이랑 비교했을 때. AS 방송입니다. 네네. 아니 그때 이제 그 포르쉐 911이 엔진이 뒤에 있다는 걸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도 모르게 RS5를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 굴림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정정합니다. RS5는 네 바퀴 굴림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사실 뭐 그 자리에서 제가 해드릴까 하다가 네네. 저도 가물가물해서. 우리 박진우 기자는요? 저도 뭐 이제 차종이 많지 않아서 네.
뭐 다시 이렇게 해드릴 건 없고요. 완벽했다는 얘기야 지금? 완벽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본인 완벽했다는 얘기야 지금?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이제 들리는 시승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승을 느낌을 이제 소리로 전달하는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뭐 프로그램 자체가 워낙 매니아들이 많기 때문에 진짜 전문가적인 시경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듣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 전부를 이해한다기보다는 어떤 분위기 같은 것 좀 잘 감안하셔서 이 청취자분들 사랑 같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기 슈퍼카 빌려놓고 뭐 한 60km, 70km 달린 적도 있었죠. 그렇죠. 네, 제한 속도가 있다 보니까 또 과속하면 아무래도 그 지켜야 되다 보니까는 그 제한 속도 내에서 가속력을 좀 느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이 홈페이지나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또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한때 1등도 했어요. 맞습니다. 네,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진행을 한 시승기 중에 이건 정말 재밌다. 한 편씩만 좀 꼽아주세요. 이번에 박진우 기자부터. 네, 저는 뭐 아무래도 역시 뿌조 2008과 그렇죠. PM3. 네. 아무래도 올해를 대미를 장식한 그리고 올 한 해를 장식한 차였기 때문에 그게 팟캐스트 몇 편이었죠? 그게 제가 그래요. 알기로는- 검색하시면 네,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김기범 기자는요? 예, 아까 저기 AS 해드렸던 RS5, 911 타르가 4S와 아우디 RS5. 그럼 지금까지 했던 뭐 아반떼, 크루즈, SM5, 소나타 이 차들 다 뭡니까? 그 차들도 훌륭한데 매미 소리, 또 보이는 매미 라디오가 소리. 안 된다든지. 야, 뭐 갑자기 그런 차들이 그냥 가치가 훅 떨어지네. 예? 근데 저도 그 편은 되게 재밌게 들었던 게 뭐냐면요. 이 정혜은 리포터가 출발하고 급제동할 때 소리가 뭐 막 떨어졌어요. 막 리액션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뭐 막 떨어졌어요. 네. 재밌었어요. 자, 카조타 비교 시승기 코너 카데카를 진행하는 대표 주자 두 사람으로서 자동차 제조사 그리고 홍보 담당자의 거침없이 한마디 하세요. 브랜드가 프리미엄이지 사람 자체가 프리미엄이냐? 그냥 같은 일하는 사람인데 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냥 대놓고. 다 하셨는데 지금. 그래? 그래도 한마디 하세요. 네, 저희 특히 누구에게?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가장 국내에서 차를 많이 파는 현대기차 시승차 구하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반떼 편 같은 경우는 시승차가 아니라 지인의 차를 빌려서 했었고 K3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에서도 시승센터에 그 차가 없어갖고 기아차가 다시 렌터카를 빌려주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는 기본적으로 그 소비자용으로나마 네네. 그 시승차를 좀 오래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당장 뭐 이거 뭐 비용 좀 나간다고 하는 게 네네.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그거 오래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소비자들한테 돌리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우리 박 기자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상의 문제는 사실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는데 저희가 매기는 점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점수.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점수를 매김에 있어서 본인과 좀 상이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하셔서 서운함을 내비치셨는데 누구야? 이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누굽니까? 저희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느 회사의 누구예요? 감히 제가 권용주의 카조타에 개인적으로 비협조적인 알려드리겠습니다. 흥분하면 안 된다. 흥분하지 맙시다. 연말인데. 네, 너무 민감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말 특집 자동차 전문 기자들의 자자자! 내 맘대로 자동차 베스트 앤 워스트 드디어 올 때가 왔습니다. 잘하도 욕, 못해도 욕. 이런 시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동차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그냥 우리끼리 뽑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분 나쁘냐? 나쁘면 어쩔 수 없고 기분 좋으냐? 좋으면 좋은 거고. 김기훈 기자. 네. 2014년 가장 이슈가 많이 된 게 뭔가요? 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12월 18일 날 올해 국내 자동차 산업 5대 이슈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네. 이 이슈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수입차 확대 지속,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2천만 대 돌파, 네. 생산 수출의 증가세 전환, 디젤 승용차 돌풍, SUV 급성장이 꼽혔습니다. 이게 한국 자동차 산업 연구소가 뽑은 5대 이슈잖아요. 네, 키워드. 네네. 이건 뭐 연구소가 아니라 자동차 쪽에 있는 사람이 누구나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연구소가 뽑았다기에는 별로 거창한 게 없는데? 그러게요. 뭐 심도 있는 분석이 들어간 그러니까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기 저 자동차 산업 연구소 우리 저 박홍계 소장도 한번 나오셨는데. 네네네. 선생님 이제 앞으로 좀 임팩트 있는 단어로 좀 뽑아주세요. 자, 현장에서 봤을 때 왜 네. 그랬어요? 우리 저 일단- 박진우 기자가 먼저 좀 대답을 네, 하고. 네, 뭐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차가 제시하지 못하는 다양한 상품성들을 제시하면서 소비자들 좀 끌어모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등록은 뭐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디젤 승용차 역시 뭐 유가에 따라서 고효율을 원하는 소비자 늘어서 그렇다. 근데 이제 좀 유가 떨어지니까 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이 아웃도어 레저 열풍이 불면서 역시 뭐 적재와 사람들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SUV 급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이 많은 베스트셀링카, 웨스트셀링카 뭔지 궁금합니다. 자, 일단 가장 잘 팔린 모델이 뭡니까? 네, 국산차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소나타였습니다. 소나타. 네, 올해 11월까지 96,116대가 팔려 나갔는데 이게 저 NF 소나타와 LF 소나타를 다 합친 거죠. 그렇습니다. NF, LF 다 합치고 여기엔 또 뭐 택시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인도된 게 뭐 사실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런 네. 비판도 있지만 어찌 됐건 소나타라는 이름으로는 9만 대가 팔려 나갔습니다. 네. 그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아차의 모닝인데요. 모닝. 86,193대가 팔려 나갔습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 대표 경차라는 그런 메리트가 조금 작용된 것으로 보이고 네. 또 경기가 또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경차의 인기가 확인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반떼가 네. 81,860대 팔렸습니다. 뭐 지난해까지는 1위를 차지하다가 올해 3위로 좀 떨어지긴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출시된 지 좀 지났고 내년에는 또 신형이 등장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감안됐다 볼 수 있고 네. 그랜저가 또 86,45대로 이 준대형 차로서는 이례적으로 판매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뭐 베스트셀링카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현대기아차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5위는 뭡니까? 5위는 아직 뭐 통계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 네. 역시 현대기아차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숨은 게 있어요. 포터. 포터. 네. 이거 숨은 복병이죠. 저희가 승용차 항상 순위만 정하기 때문에 상용차 네. 여기지 않는데 소상이라고 그러죠. 소형 상용. 네, 그렇습니다. 1톤 포터 및 승합차. 네, 거기까지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면 이 5위권 안에 포터가 반드시 확장해줘야죠. 어차피 그것도 뭐 서민들이 다 타는 차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위까지 현대기아차 모두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싹쓸이네. 싹쓸이. 수입차는 어땠어요? 어떤 차가 인기가 좋았어요? 김경 기자. 티구안입니다. 티구안 저희도 시승했었지만 재용이 좋아하겠네. 네, 정말 기현상입니다. 기현상. 예, 그때도 사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골. 네, 모델 수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지만 변함없이 인기를 계속 끌고 있고요. 11월까지 2만 대 결국 돌파했습니다. 돌파해서 지금 수입차 판매 단일차종으로 베스트셀러. 자,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잘 팔리고 잘한 차들은 그래. 니네는 늘 모범생이니까 그래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관심이 뭐냐면 워스트 셀링. 그렇습니다. 이 차 팔리긴 팔렸니? 이런 건데 박 기자. 네, 대표적인 워스트 셀링 뭡니까? 시트로행의 DS3 1.4리터 디젤 차가 있습니다. 시트로행에 그런 차가 있긴 있었어? 네. 이 차가 올해 0대더라고요. 0대. 예, 근데, 빵대. 네, 그래서 이 차 판매 안 하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문의를 드렸더니 주문을 해야만 이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재 판매 중인 차는 맞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소비자들이 주문이 없었다는 것인데 네. 좀 안타까운 점이라면요, 이 차가 우리나라 국내 판매되고 있는 차 연비 순위에서 네.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고효율의 차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 이 시트로행 DS3에는 1.6리터 디젤 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배기량의 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보기 때문에 1.4보다는 1.6이 좋다. 그리고 1.6의 연비도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품성이 좀 가려져 있는 측면이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DS3가 또 이제 차가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입차는 차가 작을수록 한국에서 사실 판매하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적어도 한 DS4 정도는 돼야 이제 엔트리급 정도로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모델은 뭡니까? 다음 모델은 여기서 다음 모델은 정말 이거 있었니?
이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식으로 접근을 어. 하고 싶은데요. 어떤 한 모델을 딱 찍기에는 또 그런 모델이 워낙 많아요. 한 대 두 대 팔린 차들이. 네. 그거보다는 이 한 카테고리 한 차종 중에서도 이제 배기량이나 엔진에 따라서 모델들이 다 나뉘는데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2위가 이제 BMW 5 시리즈 520D가 될 가능성이 뭐 유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5 시리즈 내에서도 520D는 그렇게 많이 팔리는 반면에 520D 투어링 외건입니다. 엔진을 그거는 투어링. 3대 팔렸어요. 3대. 야, 이거 왜 들여왔니? 이렇게 그러니까요. 나오는 거죠. 네네. BMW 코리아 네. 520D 투어링. 네. 이거 왜 갖고 왔어? 그리고 520D랑 똑같이 생겼는데 가솔린 엔진을 얹은 520i는 2대 팔렸습니다. 2대. 야, 근데 520D는 1월부터 11월까지 5,895대 팔렸고요. 그러니까 같은 5 시리즈 내에서도 네. 모양에 따라 가지고 네. 선호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네, 일단은 외건보다는 세단을 선호하고요. 네. 가솔린보다는 디젤 엔진을 선호하는 현상이 판매 대수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러면 5 시리즈 디젤 투어링 네. 사면 안 되겠네요. 어, 세대 팔렸는데 아무래도 뭐 그 중고차 네? 팔 때 네. 조금 그렇죠. 좀 가격이 감가상각이 클 수 있죠. 자. 그리고 엑스드라이브도 판매가 점점 늘고 있고요. 4륜구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김기범 기자는 BMW 5 시리즈 투어링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네. 피해 가시는군요. 워스트 셀링은 사실은 이렇게 워스트가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네. 맥없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죠. 네네. 나름대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은 이 흐름을 굉장히 잘 타는데 이게 민감합니다. 유행 그렇죠. 같은 것들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디젤차 같은 것들 유행하다 보니까 음.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 차의 판매 비중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이 DS3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대로 1.6리터와 1.4리터 소비자들한테 선택지가 제시된 상황에서 네. 아무도 낮은 배기량 1.4리터를 선택하지 않았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 어렵죠. 골프백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가격은 비싼데 골프백 안 들어가요. 맞아요. 네. 그게 문제예요. 우리 김병 기자는요. 네, 이 사람이 본능적으로 한쪽으로 사람이 몰려가면은 그쪽이 더 합리적일 거라는 기대를 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추종하는 경향. 화재가 났을 때, 네, 비상구탈출할 그렇죠. 때라든지 그런 현상이 자동차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요. 티구안의 인기나 520D의 인기도 지금은 희소성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나 흔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겠거니 다른 사람들 선택한 데는 그런 쏠림 현상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만한 이유는 일단은 사실 가격이나 연비나 종합적인 상품성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굉장히 크게 보는 거죠. 최근에 유럽에서 연비 측정하는데 워낙 꼼수가 많다고 지적이 됐던 브랜드가 몇 군데 있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독일 회사가 많던데. 내년 신차 어떤 것들이 대기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일단 김기범 기자가 내년 신차를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네네. 그냥 어떤 회사의 어떤 차 딱딱딱 정리만 좀 해주세요. 일단 국산차부터 하겠습니다. 네. 국산차는 현대차 일단 그 많이 팔리는 아반떼 후속 나오는군요. 네, 후속이 예정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싼도 투싼 IX 후속 나오는군요. 네네. 기아차 같은 경우는 K5와 스포티지 음. 후속이 나오고요. 그다음 르노 삼성은 SM5가 이제 부분 변경돼서 얼굴 표정을 좀 바꾸고요. 네. 그다음에 쌍용은 티볼리라는 소형 SUV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네. 1월 달에 나오죠. 네, 티볼리는 1월 달에 나와서 지금 조금씩 티저로 보도자를 뿌리면서 신비주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타볼래? 뭐 이런 말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수입차 시장에서는 일단은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BMW i8, i8. i8. 네. 저 아시죠? 현재 타보시고 가서 오신 거. 네, 한번 훅 밟아줘 본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문을 위로 열리죠, 그 차는? 위로 올리죠. 네네. 괜찮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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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비싸지 않나요? 현재에서 1억 5천입니다. 진행합시다. 네. 그리고 아마 포르쉐도 지금 그 카이엔 그 플러그인 SE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카입니다. 그 차를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뭐 SUV 많이 나옵니다. 그 렉서스 같은 경우 일단 올해 내놨던 NX의 200T라는 그 가솔린 4기통 버전을 추가를 할 거고요. 터보 버전이죠. 네네, 터보 버전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차들 또 눈에 띄는데 아우디가 A1을 내놓고요. 또 A3 스포트백, 저보다 작은 차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우디 역시 A3 스포트백 e-tron이라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것도 제가 또 와서 내려갑니다. 타고 왔어요. 타보셨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별 말씀. 너는 더 타면서 왜 그러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네네. 내년 중에 출시가 예고된 차들이 계속 있죠. 네, 네네네. 그렇습니다. A1이라는 아우디에서 나오는 소형차인데 뭐 이거 김규범 기자님이 모나코 가서 타고 오셨다고 그런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골프 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폭스바겐 골프에 대한 세계관 되게 넓은데 여기 최고로 고성능인 차 골프 R이 이제 우리나라 나올 예정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입차 시장에서 소형과 준중형 차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심리 상태에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쏟아지는 신차 중에 나는 이 차는 정말 기대를 하고 있다. 야, 이거는 참 괜찮겠다. 한 대씩 뽑으세요. 김기범 기자부터. 네, 저는 일단은 그 현대 아반떼가 굉장히 궁금하고요. 지금 그 현대차가 점유율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그 소나타가 디자인이 바뀐 다음에 좀 반응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아반떼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의 또 다른 그 헥사고넬의 2세대 플루이드 스컬프처 2.0으로 디자인이 돼서 나오는데 이 차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향후 디자인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시중에서 다 동호회에서 아방이로 불리죠. 네. 아방. 고아방. 아방. 구형은 고아방. 구형은 아방. 우리 박 기자는요? 저는 뭐 이제 대중적인 차는 아니지만 BMW i8를 꼽고 싶습니다. 아, 요거. 아무래도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중에서도 이 고성능에 특화되어 있는 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또 재밌는 점은 이 차의 연료 탱크를 좀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BMW가 소비자들이 실생활에서 불편하지 않은 친환경 차를 우린 내세우겠다 해서 나온 것인데 뭐 실제로 예전에 톰 크루즈가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에서 이 차 타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 나오죠. 그 차 타고 나오는 거 봤을 때 굉장히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보고 싶다 했는데 이제 모터쇼에서 실물을 보긴 했지만 타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 이 차 나오면 한번 꼭 타보고 싶어서 기대가 됩니다. 야, 그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궁금한 게 생각났어요. 네. 그 톰 크루즈하고 네. 쉐보레 크루즈하고 무슨 관계예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밑도 끝도 없는 개그. 죄송합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이제 자동차 전문 기자 두 분은 올해 베스트카로 뭘 뽑았을까요? 물론 두 분 마음대로 뽑았습니다. 저는 그 어떤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5개로 좁혀보겠습니다. 수많은 차 중에서 내 맘대로 2014년 베스트카 5. 먼저 김규범 기자. 네, 저는 5대 순서대로 부를게요. 네. 그 현대 그랜저 디젤, 그랜저 디젤, 메르세데스 벤츠 C 클래스, 벤츠 C 클래스, 시트로엔 그랜드 C4 피카소, C4 피카소, 기아 카니발, 카니발. 르노 삼성 QM3. 자, QM3. 박준호 기자는요? 저는 역시 르노 삼성 QM3 네. 그리고 인피니티의 Q50, 현대차 제네시스, 제네시스, 포르쉐의 마칸, 마칸, 벤츠 C 클래스를 꼽고 벤츠 C 클래스. 두 분이 고른 차 중에 공통적인 차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르노 삼성 QM3, 벤츠 C 클래스. 벤츠 C 클래스. 그렇죠. 네. 내 맘대로 2014 베스트카를 뽑아주셔야 되는데 물론 내 맘대로 내 취향입니다. 청취자분들은 이미 카조타 시승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뽑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드디어 내가 꼽은 2014년 올해의 베스트카 김기범 기자 5대 중에 어떤 겁니까? 저는 현대 그랜저 디젤을 그랜저 디젤. 그랜저 디젤은 김기범 기자가 뽑았고요. 자, 그럼 박진우 기자가 꼽은 2014년 올해 베스트카 부담 갖지 말고 네 마음대로 뽑으세요. 뭡니까? 르노 삼성차의 QM3. QM3. 르노 삼성. 자, 그러면 이유를 딱 한마디씩 듣습니다. 김범 기자, 그랜저 디젤 왜 뽑았습니까? 탁월한 정숙성과 풍부한 편의 장비. 참 상투적인 표현입니다. 자, 박진우 기자. 이거 없었으면 올해 르노 삼성차 장사 안 됐다. 아이디어적인 표현이에요. 지금 그랜저 디젤의 성격이 어쩌면 김기범 기자가 말한 그 표현이 가장 적합할 수도 있는 거고요. QM3는 박진우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튀어서 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시장에서 인정받았을 겁니다. 2014년 가좋다 내 맘대로 뽑은 베스트카는 바로 현대차 그랜저 디젤과 르노 삼성 자동차 QM3입니다. 좋습니다. 자, 내년에도 두 분 한 해 너무 오래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도 우리 쭉 청취자를 위한 고생은 계속됩니다. 변함없이 해주실 거죠? 네. 물론이죠. 자,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2015년 뉴 이어 새해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조타 파이팅!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파이팅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좋다 파이팅! 라디오 시승기 카데카 파이팅! 좋아요.